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계의 미스터리 22번째, 역사에 그리고 현실에 존재하는 거인족 두 번째 파트가 되겠습니다. 22번째 이야기, 거의 모든 국가에서 전해지는 거인의 이야기, 파트 2. 1. 이 시대의 거인들. 우리는 한 번쯤 거인증이라는 질병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이 질병은 성장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거나 성장이 끝난 상태에서도 분비되는 일종의 병을 거인증 혹은 또 말단 비대증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어떤 키에 대한 부러움, 동경 같은 걸 가지고 있는 저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거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거인증에 걸리면 키는 급속도로 커지는데 주변의 조직들이 따라가지 못해서 근골격계의 여러 가지 질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이 거인증의 원인은 대부분 뇌하수체 종양에 의해서 발생되기 때문에 시력 감소, 변비, 피로감, 근력 저하 등의 다양한 부작용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성장이 끝난 상태에서도 성장 분비 호르몬이 분비되는 말단비대증의 경우에는 외형적으로도 턱이 튀어나오고 목소리가 지나치게 쉰 소리가 나면서 굵어지며 손발이 비정상적으로 자라나게 되고 당뇨를 비롯해 심혈관계 질환에 시달리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종 격투기 선수였던 최용만이나 농구 선수인 하승진 역시 거인증을 겪고 있다라고 하고요. 2023년 1월 31일 59세의 나이로 별세하신 전 여자 농구 선수 김영희 님의 사망 원인도 이 거인증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용만, 하승진, 김영희 이런 분들이 다 거인증이었다는 거죠. 이분들이 키가 굉장히 컸잖아요. 최영만이 218, 농구선수 하승진이 222, 그 정도로 키가 컸다니까요. 역사상 가장 키가 큰 사람으로 기록된 로버트 워들로는 272cm의 키를 지녔지만 그 역시 거인증으로 인해서 22살에 사망을 합니다. 야, 270이면 거의 3m네요. 현재 가장 큰 키를 지닌 사람으로 기네스북에 올라와 있는 술탄 쾌센 251과 그 뒤를 쫓고 있는 술레마나 압둘 사메드는 자기는 스스로 289cm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223cm라는 게 밝혀졌고 어쨌든 이 둘 모두 거인증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보다 안타까운 거인증 환자가 바로 18세기 아일랜드에 살았던 찰스 번입니다. 그는 약 230cm의 키를 통해서 유명해졌고 먹고 살기 위해서 스스로를 구경거리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죽은 뒤에는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죠. 문제는 그의 이런 바람과는 다르게 찰스가 사망한 뒤 1783년 외과 의사 존 헌터가 찰스의 지인에게 뒷돈을 주고 그의 사체를 탈취해냅니다. 그리고 자신이 소유한 헌터리엄 박물관에 그의 유골을 전시하면서 찰스의 유골은 240년이 넘도록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죠. 그러다 지난 2011년 윤리학자인 렌 도얄과 변호사 토마스 마인저가 번은 자신이 죽으면 본인의 시신을 바다에 수장시켜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번은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수백 년 동안 고통을 받아야 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게 됐고요. 이에 영국 왕립의과대학은 2023년 3월
5년간의 보수 공사를 마치고 재개장할 헌터리언 박물관의 전시 목록에서 찰스 번의 유고를 제외하기로 결정하면서 비로소 이 찰스 번은 안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2. 거인이 남긴 흔적들. 그렇다면 이런 거인증은 근현대에서만 일어난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1991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키가 202cm에 달하는 거인 유골이 발견되었는데, 이 유골은 3세기 고대 로마에 생존했던 남성으로 추정이 되고 거인증을 알았던 것으로도 추정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의 평균 키가 167cm 정도였다라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그는 분명 살아있을 때도 거인이라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궁금한 것은 거인증 환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실제 거인이라는 종족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사진작가 그레고르 스포에리는 자신이 1988년 이집트 여행을 하면서 찍은 사진 중 몇 장을 공개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중 손가락 미라의 사진이었는데, 이 손가락은 그 길이가 무려 34cm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자, 사람 손가락 하나가 34cm면 이 30cm 자보다도 길다는 거잖아요. 그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여행 당시 카이로 북서쪽 비르후커에 위치한 농가에서 독을 꾼 노인과 만났던 적이 있었는데, 그 노인은 낡은 헝겊 조각에 쌓인 곰팡내 나는 손가락을 하나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은 자신이 1962년도에 기자 지역의 한 고분에 몰래 침투해서 도굴해온 거인의 손가락이라고 주장을 했고, 실제로 스위스의 전문 기관에서 평가받은 감정서와 직접 촬영한 엑스레이까지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레고르는 다만 노인이 사진을 찍는 데만 300달러를 요구했고, 그것을 사는 데에는 너무 높은 금액을 제시해서 사진만 찍고 사는 것은 포기했다라고 증언합니다. 자, 우리 보통 사람들의 손가락 길이가 보통 10cm 내외이기 때문에 약 4배에 가까운 이 손가락을 기준으로 손가락 주인의 키를 유추를 해본다면 4m 50cm 이상의 키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오래전부터 이집트 벽화에 그려진 비정상적으로 큰 거인들이 벽돌을 옮기는 모습 등을 통해서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거인들의 힘으로 건설되었다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왕이나 영웅 같은 존재들을 거인의 형태로 표현하는 것은 그들을 신성시하는 마음에서 그릴 수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돌을 나르는 짐꾼으로 거인을 그렸다라는 것은 실제로 그 짐꾼이 실제 거인이었다, 거인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아까 이 기자에서 유명한 게 뭐예요? 기자 지역에서 도굴을 했다라고 노인이 얘기했죠. 기자 지역에서 유명한 게 바로 피라미드입니다. 그러면 이 피라미드에 짐을 나르던 돌을 나르던 짐꾼의 어떤 미라가 된 손가락, 뭐 이렇게 유추해 볼 수도 있겠죠. 또한 기자 지역의 피라미드에 쓰인 돌 조각 중에 하나는 표면에 25cm가 넘는 손가락 지문이 발견되기도 했고, 이런 추론에 힘을 실어주기도 합니다. 지문 길이만 25cm였다면 그 주인공의 키는 30m 이상이 되기 때문에 터무니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존재가 실제 했다면 피라미드 건설의 미스터리 역시 쉽게 해결이 될 수 있겠죠. 성경, 성경적 인류학을 30년 가까이 연구한 패트릭 쿠크는 1563년 베르트르 뷰히너가
작성한 한 권의 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히너는 25명의 탐사대를 이끌고 브라이텐비너 동굴을 탐사했는데 그 안에서 거대한 인간들의 유골을 발견했다고 책에 적어 놓았습니다. 패트릭 쿠크는 이런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안타까워서 신문에 해당 사실을 기고했고요. 얼마 후에 한 통의 편지와 영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편지의 주인은 자신이 독일 주둔 미국 종군 기자 데니 보엔이라고 밝히면서 2007년 11월 5일 독일 바바리아 지역에서 야간 훈련을 하던 중에 브라이텐비너 동굴을 발견하고 그 안을 수색하게 되었고 그 안에서 수천 구의 유골을 발견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동굴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연합군 병사들의 시체를 유기한 장소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거대한 크기의 유골들도 발견을 했고 이것들이 왜 방치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동굴에서 찍은 영상을 직접 보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데니 보엔이 보낸 동영상을 보고 놀라는 패트릭 쿠크의 모습. 실제로 유튜브에는 해당 동굴을 탐사하는 영상이 올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터넷에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이언트 오브 더 케이브라는 제목이니까요. 또한 1976년 터키의 쿠르드 지역에서는 키가 최소 2m 70cm 이상인 거인의 유골이 발견되었는데 스미소니언 박물관 소속의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터키에는 1950년대에도 유프라테스강 유역에서 거인의 화석들이 발견이 됐었고요. 그중 대퇴골의 길이가 120cm에 가까웠고 발 길이는 56cm인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대퇴골의 길이가 120cm면은 키가 도대체 발 크기가 56cm 그러면 키가 4m 8 480cm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밖에 2012년 미국에서는 3m 유골이 전시돼서 이목을 끌었었고 같은 시기에 18구의 거인 유골도 발견이 됐다고 보도됐습니다. 2005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거인 유골 사진이 밝혀졌고 2013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신의 발자국이라고 불리는 1.2m의 거인 발자국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자, 거인의 발자국이 벽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이게 1.2m나 됐다는 거예요, 길이가. 이 신의 발자국은 1912년 한 사냥꾼에 의해서 최초로 발견되었다고 전해지고 남아공과 스와질란드 경계에 있는 음팔루지 마을 인근 화강암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 화석에 대해서 지질학자들 사이에서는 2억 년 전에 생겼을 것이라는 의견과 최고 30억 년 전에 생겼을 것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에는 여러 가지 거인 유골 사진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대부분은 조작된 것이라고 판명된 것들이지만 여전히 소수의 진실을 알 수 없는 것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체고고학 연구소인 AIAA는 스미소니언 협회가 거인 유골과 잔해에 대해서 역사적 은폐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스미소니언 협회는 명예훼손으로 AIAA를 고소합니다. 그러나 박물관에서 오래 일을 하다가 그만두었다는 고위 큐레이터는 협회가 관리하고 있는 지하 창고에 실제 거인의 유골과 관련된 매장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며 스미스소니언 협회 측에 의해서 은폐, 파괴되고 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박물관을 그만두면서 1.3m의 인간 대퇴골을 몰래 반출했고 이것은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AIAA의 대변인 제임스 추어드는 스미스소니언이 이러한 유골을 파괴한 이유는 다인의 진화론으로는 이 현실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많은 조작 속에서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진짜 거인들이 은폐당하는 것을 모르고 살았던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역사 속에서 인류와 대립하면서 혹은 협조하면서 존재했을 이 거인들에 대한 미스터리가 언젠가는 밝혀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